자, 여러분들 안녕하셨어요? 이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시간은 흘러가고 할 일은 많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이 수업은 여러분들이 그냥 교양으로 듣는 거예요. 그냥 상식으로 이렇게 풍부하게 하는 거지. 이거 뭐 전공자를 기르는 것도 아니고 한의사를 양성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교양 과목은 교양답게, 교양 있게 하는 거지. 그거 뭐 이렇게 깊게. 그러니까 이게 옛날 얘기 듣듯이 그냥 상식을 풍부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게 좋은 거지. 뭐 또 어렵게 할 때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할 거는 이제 그 옷나무에 대해서 할 건데요. 여러분들 간혹 이렇게 차 타고 다니든지 시골 가다 옷딱, 옷토끼 뭐 이런 걸 들어봤을 거예요. 특히 어떤 사람은 뭐 옷을 산에 가서 옷에 탄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옷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까 합니다. 이 사실 옷나무는 우리가 이제 우리는 볼 때 양기가 있다고 그래. 그래서 양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옷 자체는 벌레가 안 깨요. 웬만한 벌레들이 와도 다 죽고 옷나무 근처는 벌레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그 양기가 붙어서 그런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옷이 그 붉게 단풍 들듯이 붉어져요. 가을에. 그런 걸 봐서도 옷 자체에 양기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옷은 참 쓰임새가 참 많아요. 그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전에 옷칠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뭐 옷을 이렇게 가루를 기름으로 쓴다든지 뭐 이렇게 하겠다는 기록들이 좀 나와요. 근데 옷은 원래 이렇게 여기 내가 사진을 이게 딱 잘 보여요. 이게 보면은 마치 옷이 있어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옷나무에는 이렇게 상처를 내면 옷물이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물이 뚝뚝 떨어지는 형상을 가지고 이 글자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오칠자죠, 오칠자. 근데 우리가 보면은 예전에 칠을 칠한다. 우리가 이제 페인트 칠한다 하죠. 칠이면 그 오칠자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쉽게 말하면 물감을 칠한다라는 것은 오칠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색을 내는 거나 칠하는 거는 다 오칠이다.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지금도 어때요? 페인트 칠한다, 물감 칠한다 이러는데 그 사실 칠한다는 뜻이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만 우리 국민학교 때나 중고등학교 때 칠판이라고 그러죠. 칠판이 오칠자예요. 즉 옷나무같이 까맣게 칠한 판. 그래서 옷칠한 판이 칠판이에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죠. 그래서 칠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칠목기, 그래서 나전칠기 이런 얘기 하죠. 나전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조개 모양 같이 있는 게 나전이고, 칠기는 칠기, 즉, 옷칠한 그릇이라는 그릇기자. 그러니까 웬만한 나무에는 오칠을 해놓으면은 내구성이 좋아져요. 일단은 잘 썩지도 않고 내구성이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자 다시 얘기하면 지금은 온나무를 사용하는 게 좀 적어졌죠, 사실은. 근데 옛날에는 모든 거는 오칠을 다 했다. 우리 옛날 한옥집이나 이런 데 가면 밥상 있잖아요. 그런데도 오칠한다. 오칠하는 거예요, 옛날 밥상에. 그리고 옛날 관 있잖아요, 관.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는 그렇습니다만, 우리 사람이 죽어서 요새는 이제 많이 화장도 합니다만, 옛날에는 매장 문화였죠. 이랬을 때 관이 쉽게 썩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흙하고 사람, 유골하고 막 뒤섞이면은 그거 힘들어요. 그러니까 관이 튼튼해서 오랫동안 안 썩고 이래야 이전할 때도 편하고 이게 보존이 잘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옛날 관은 반드시 오칠을 해놨겠죠. 그래서 칠을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이렇게 오래 많이 하는 것으로 좋은 관이고 또 가구도 100년, 200년 흘러도 오칠한 것은 끄떡없어요. 좀벌레 쓸지도 않고 이렇게 썩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옷나무가 별로 이렇게 사용 없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예전에 쓰임이 많았다. 근데 또 요새도 대중적이지 않아서 아주 고급에서는 하다못해 우주선 만들 때, 미국에서 우주선 만들 때, 그래서 아주 정밀회로는 오칠을 해놔요. 그럼 그게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저 케이블이라든지, 아주 정밀기계,
애는 꼭 반드시 오칠을 사용하는 것이나 그런 걸 봐서는 아하 이게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걸 알아낼 수가 있죠. 그 대부분은 이제 그 오칠을 그 칠을 구하는 데 있어서 대개는 온나무다. 그럼 나무에다 상처를 내서 이렇게 해요. 그러는 그게 보통 일반적인 방법인데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온나무로 이렇게 되면 수액을 채취하는 데 있어서 조금씩 상처를 내는 거야. 그래서 두고두고 빼먹는 거야. 그런 방법이 있고 하나는 싹쓸이 하듯이 그냥 싹 죽여서 빼는 방법이 있어요. 한꺼번에 와장창 빼서 온나무가 말라 죽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뭐 다 장단점이 있겠죠. 근데 재밌는 거는 온나무의 수액을 많이 빼면 이게 기운이 별로 없겠죠. 힘이 약해.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어요. 온나무에서. 그러니까 옷 열매를 못 맺어요. 그리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온나무를 옷을 채취하는 데 특이한 방법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옷을 베요. 베서 불에다 찐다고요. 그러면은 그게 그 즙이 흘러나오거든. 그래서 우리는 오칠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그 화건법 이런 걸로 화칠을 해요. 불화자에다가 오칠자에서 그래서 화칠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방법을 우리는 사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옷을 이렇게 보면은 그 이제 좋고 안 좋고를 아는 방법은 옷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뭘 묻어서 쭉 들어요. 그럼 우리가 꿀 같은 거나 조총 같은 거 이렇게 쭉 해서 쭉 하면 쭉 떨어져, 가늘게 떨어져요. 근데 그것이 옷도 생옷도 있잖아요. 생옷을 쭉 했을 때 안 떨어지고 길게 있는 거, 실같이 가늘어지는 거.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쭉 했는데 뚝뚝 떨어진다든지 갈라지는 이런 거는 좋은 게 아니죠. 어쨌든 칠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런 뜻이다. 그리고 이제 옛날에 이제 옛 고서를 보면 칠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탐관오리라든지 아니면은 사람이 이제 못됐다, 부정을 저질렀다 이러면은 그 집 대문에다가 오칠을 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스스로 경계하는 이런 의미도 있고, 왜냐면 옷이 변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얘기죠. 관이나 가구를 만들다 오칠을 하면 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탐관오리라든지 이 사람이 변질이 됐으니까 그 사람 대문에도 오칠을 쳐. 난 그 사람 죄목을 적는다다 옷으로 글씨를 쓰는. 그러면 변치 않게 초심으로 돌아가라 이런 의미가 있죠. 어떤 사전 경고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의미가 있는 말이죠. 이제 그래서 그거를 칠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칠로 옷으로 글씨를 썼다. 그러니까 칠서라고도 하고 이런 이제 기록들이 나요. 그 옷을 이제 보면은 여러분도 혹시 옷을 잘못 먹었을 때 옷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옷은 아까 기본적으로 벌레가 못 자랄 정도로 양기가 강해요. 그리고 열이 뻗쳐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냉한 사람한테는 좋은데 몸이 열이 많은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열이 뻗쳐. 뻗치면 어떻게 할까요? 피가 뜨거워져요. 피가 뜨거워지면은 이 피부가 근질근질해져요. 자, 다시 말할게요. 한의학에서는 이 피부병, 피부가 간질간질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피가 뜨거워지고 탁해지면은 피부가 가렵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옷을 먹었을 때, 열 많은 사람이 옷을 잘못 먹어서 옷한다 할 때는 이런 가려워진다, 근질질 긁게 되고, 심지어는 뭐 이런 말 한 거였잖아요. 남자들 같은 불알이 막 퉁퉁 퍼요. 그래서 걷기도 힘들어요. 불알이 이만해져가지고선. 이제 그런 게 돼.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거는 옷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옷을 먹으면 옷이 안 타요. 다시 말할게요. 부모가 아무리 옷을 탄다 하더라도 어린아이들, 1살이나 2살, 3살짜리들은 옷을 이렇게 삶은 거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면은 쳐서 옷에 안 타요. 그리고 평생 면역력이 생겨요. 평생 면역력이 생겨서 평생 옷을 갖고 놀아도 전혀 옷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른이라 하더라도 옷을 외부적으로 접촉이 돼서 옷이 걸린 경우는 면역력이 안 생기는데 옷을 끓여요. 끓이면은 약해지거든요. 그냥 그걸 먹어서 옷이 생겼다. 그러면은 3번만 고생하면 돼요. 그러면은 3번 고생을 하면 면역력이 생겨서 그 다음에는 괜찮아져요. 자, 꼭 마치 여러분들 우리가 예방주사 맞는 거랑 비슷하죠. 뭐 콜레라다, 장티푸스다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직접 균을 하면 사람이 병에 걸리지만
콜레라군을 반 정도 죽여놓든지 이래서 주사를 맞죠, 그래. 그러면 약하게 이렇게 하면은 약간 열은 뜹니다만 면역력이 생겨서 그 평생 면역체계가 생기는 거 똑같아요. 이제 그런 어떤 방법이 옷이다. 그래서 이제 옷은 이제 한데 일반 사람이 먹어도 옷을 이제 그 옷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계란 있잖아요, 계란. 그 계란을 이렇게 같이 먹어줘요. 그러니까 계란을 입술에 발라준다든지 먹고 그다음 옷을 끓인 걸 먹으면은 상당 부분 옷에 대한 부작용들이 상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민간요법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그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 산에 군대에 갔다든지 이랬을 때 등산하다가 또 아니면 이제 산행하다가 옷에 걸렸다 이러면 근질근질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그 기름을 칠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눗물로 씻거나 아니면 염화체, 글리세린 이런 걸 바르는 방법이 있고요. 어쨌든 그 그 소금 있잖아요. 소금을 바르게 돼. 그 이유는 뭐냐면은 소금은 기운이 축소가 되는 기운이면 자 예를 들어서요. 아까 옷은 뭐라고 그랬어요? 뜨겁고 발산하고 이런 기운이 강해요. 그러니까 옷하면 막 간지럽고 열뜨거든요. 그런데 소금은 뭐냐 수렴하는 기운이 강해요. 우리가 소금 먹으면 아이고 짜 너무 움츠려들 소금 막 아이고 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 다시 말하면 소금은 기운이 응결돼요. 응축하는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도 김장자를 떴대 배추에 소금 넣으면 어때? 쭈그러들죠. 젓갈 담을 때 떴대 소금 넣으면 쭈그러든단 말이에요. 뭐든지 소금을 넣으면 쭈그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에 타서 막 가렵고 막 근질근질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소금을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상쇄가 돼서 줄어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실제로 소금 바르면 좀 낫거든. 이제 그렇게 이제 하기도 한다. 또 하나 방법은 이제 옷에 개 있잖아요, 개. 그 옆으로 다니는 갑각류 개. 개하고 옷은 상극이래요. 그래서 옷에다가 개를 넣으면은 옷이 물이 돼버려요. 서로 상쇄가 돼서. 이제 그런 어떤 기록들이 좀 나오고. 근데, 과연 왜 그럴까 이런 거는 정말 이제 더 연구해 볼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옷은 뜨겁다고요, 차가워요? 뜨겁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열이 많은 사람한테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건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러니까, 하지만 반대로 몸이 냉한 사람들이 있어요. 소민이라든지, 또 아니면 술을 많이 먹었다. 술을 많이 먹으면은 배가 냉해져요. 자, 우리가 술을 먹으면 술 먹을 땐 열이 오르죠. 술 먹으면 열 오르잖아요. 열이 이렇게 뻗쳐가지고서 그 얼굴에 벌거나 열이 오르는데 그 다음 날은 열을 인위적으로 올려놨으니까 그 다음 날은 배가 더 차가워지겠죠.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술을 계속 먹다 보면은 먹을 때는 열이 나지만 결과적으로는 배가 점점 차가워지겠죠. 그래서 술 많이 먹은 사람들이 이제 대변이 묽어진다든지 설사를 한다든지 또 아랫배를 만지고 냉골에 만지듯이 차가워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술병 앓는다 아니면 냉병 앓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온나무가 뜨겁다 그래요. 거기다가 닭도 뜨거워요. 닭하고 옷하고 같이 끓여요. 그걸 이제 옷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술 많이 먹어서 배가 차가운 사람들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뱃속을 따뜻하게 데펴준다고요. 그러면 술병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옛날부터 술 많이 먹은 사람들한테 옷닭을 줘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주당들, 그러니까 술 잘 많이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옷닭을 또 찾아요. 그래서 시골길이나 이렇게 교회를 나가다 보면 옷닭, 옷토끼 써있는 거 많이 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나타나요. 또 술을 안 먹었다 하더라도 여자 중에 보면은 손발 차갑고 자궁이 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여자가 자궁이 냉하면은 여자들 같은 데 냉대가 나온다든지 또 아니면은 여자가 배가 차가우면은 부부관계를 할 때 흥분을 좀 별로 못해요.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서 성녀가 되기 쉬워요. 그럼 참 부부관계가 좀 즐거워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된다 이러면 좀 괴롭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또 자궁이 냉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자들 생리가 불순이 돼요. 또 생리통이 심해진다든지 또 임신하기 어렵다든지 불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부부관계도 이제 별 재미도 없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옷을 사용하기 좋겠죠. 그래서 옛날부터 여자들 중에
배가 차가운 사람들, 배가 냉한 사람들한테 옷을 줬다.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생리불순이나 이럴 때도 쓰겠지, 당연히. 물론 남자도 술 많이 먹었을 때도 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옷은 아까 온나무 근처에 벌레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뜨거워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속에는 회충이죠, 회충. 회충이나 기생충들은 음습한 걸 좋아해요. 이런 어떤 기생충 종류는 어두컴컴하고 음습한 걸 좋아하지. 햇빛 따뜻한 걸 좋아하지 않아요. 지렁이 같은 경우가 햇빛 나와서 좋아요. 땅속으로 들어가는 걸 좋아하지. 구더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뱃속에 기생충이 회충이 있다 이러면 옷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녹인다고 할까? 회충이 되게 싫어하겠죠. 그래서 구충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기록들이 좀 나오고, 또 하나는 이제 사람들 중에 밥맛 없고 맨날 이제 밥 먹을 때 깨짝깨짝 먹는 사람들, 배가 냉해가지고선 자궁이 아까 냉한 건 얘기를 했고요. 위장이 냉해도 사람이 밥맛이 떨어져요. 자, 다시 말할게요. 우리가 흔히 소민들이 밥을 먹을 때 깨짝깨짝 먹고 이렇게 별로 많이 안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소민이 기본적으로 몸이 냉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냉한 경우가 많죠. 냉하기 때문에 위장도 냉해. 밥통도 위장도 냉해요. 냉하면은 밥맛이 별로 없어요. 다만 소양인 같은 경우는 위장이 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입맛은 계속 땡겨요. 예를 들어서 근데 소양인 같은 경우 입맛은 땡기는데 소장대장 뒷받침해서 설사나 이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설사를 해도 입맛은 땡긴다고. 위에 열이 있으니까. 근데 소음인은 위가 냉하다 보니까 밥맛도 없어요. 그래서 소음인 치고 밥 주면 한 공기 괜시리 먹는다도 반 공기 먹는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 소음인이 밥맛 있게 먹는다. 그러면 아주 좋은 소음인이겠죠. 몸이 건강한. 어쨌든 다시 말하면요. 몸이 냉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위가 냉해서 밥맛이 없는 경우에 옷닭을 준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옷을 먹었더니 갑자기 식욕이 있더라. 이런 사람들이 들겠죠. 그런 민간요법이나 기록들이 나오겠죠. 의사에 보면 많이 기록이 나와요. 그런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위장병, 만성 위장병이나 밥 먹을 때 밥맛이 없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옷을 주기도 하더라.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어혈을 풀어주기도 하는데 옛날로 치면은 적이라고 그랬죠. 쌓일 적자, 적이라고 하는데 냉적. 차가운 기운이 있다면 배가 냉해져요. 냉해지면 그게 꽉 뭉쳐져요. 그리고 만져보면 딱딱해져. 그걸 냉적이라고 그래. 차가운 기운이 뭉쳐졌다. 적. 그런데 그거나 아니면 어혈이 뭉쳐는 꽉 어혈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쳤다든지 아니면 속에 순환이 안 되면 어혈이 뭉쳐지거든요. 담 관리듯이. 그럼 그거를 풀어주는데 옷이 좋아요. 옷이 아까 뜨겁고 이렇게 벌레가 물리친다. 이런 거 차가운 기운이 뭉쳐있으니까 뜨거운 기운이 들어가서 어떻게 될까요? 풀어주겠죠. 그래서 냉적을 없애주는 그런 역할. 근데 그 표현에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여러분들 머리 감을 때나 빨래할 때 어때요? 찬물로 하는 게 때가 잘 빠져요? 아니면 따뜻한 물로 하는 게 때가 잘 빠져요? 그건 따뜻한 물로 하면 더 잘. 이유가 뭘까요? 찬물에다가 비듬 밑에 머리 박파무리를 해봐야 이게 잘 안 돼. 그러니까 뜨거운 물로 하면 잘 돼요. 빨래도 마찬가지. 이유는 뭐냐면 따뜻한 기운이 있으면 어때요? 그러니까 때라든지 이런 거 꽉 뭉쳐있단 말이야. 뭉쳐있는 거를 따뜻하게 열을 주면서 문질러주면 잘 떨어진단 말이야. 또 풀어진단 말이야. 우리도 설탕물 타먹을 때 찬물에다가 설탕 타봐. 소금 잘 안 풀어져요. 따뜻하면 금방 풀어지죠. 마찬가지예요. 또 하는 물리학적 분자운동에도 활발하잖아. 따뜻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더 가능한 거고요. 어쨌든 그런 이치랑 비슷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사람이 냉적, 차가운 기운이 뭉쳐서 적이 생겼다. 그리고 어혈이 뭉쳤다. 어혈을 보면 쓰레기거든요. 우리 몸속에는. 그거를 없애려면은 따뜻하게 데피면서 빨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온나무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그런데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몸이 열이 많은 사람은 오히려 손해를 보더라.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옛 기록을 보면은 이제 만성 피로에도 썼죠. 이제 전신호라고 해서 이제 몸이 만사 귀찮다 이러면은 뭔가 양기, 따뜻한 양기를 줘서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 때도 사용을 하고 또한 옛 기록을 하면 이제 손발 저린 사람들이 있어요.
찬바람 부는 데는 나이 드신 분들 이런 찬바람 시큰시큰하면서 저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옷을 사용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겠죠. 왜 그럴까요? 추우면 어때? 몸이 움츠려도 순환이 안 돼. 그럼 저릿저릿해져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놀이 해봤죠? 이런데 손가락 묶는다, 실 묶는다 이러면은 딱 풀으면 간질간질 저릿저릿하다 이런 거 있죠. 그 뭐냐면은 순환을 막아놓으면은 이게 저릿저릿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위적으로 실로 안 묶었는데도 찬균이 들어와서 순환이 안 돼서 막힌 경우는 손발절이라고 그래. 나이 드신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오딱을 먹었더니 좋더라라는 기록이 나오는 거죠. 물론 이제 구중심탈에서 가슴이 답답하다 이럴 때도 쓸 거 있고요. 한데 이제 어쨌든 옛 기록에 보면 또 재밌는 것이야. 이제 화타라는 사람은 들어봤죠. 옛날 관운장 수술했을 때 했던 중국의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사실은 화타가 중국 사람이 아니고요. 사실은 베트남 지역, 남쪽 지역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중국으로 넘어와서 새로운 신의학을 전파를 한 거죠. 그러니까 혁신적인 열풍이 있었는데, 이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니까 토착 세력이나 반대 세력들이 있겠죠. 그래서 화타가 모함을 받아서 결국은 죽게 되죠. 조조한테 결국은 죽게 되죠. 그런 이유가 하나가 이제 그런 거죠. 근데 그 화타의 제자 중에 번화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 번화라는 사람이 기록에 보면은 어느 기록 500살 살았다고 그러고요. 어떤 기록은 그게 아니라 200살 살았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어쨌든 오래 사는 건 분명한가 봐요. 근데 화타의 제자인 번화가 이렇게 오래 사는 이유가 온나무를 먹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옷만 먹은 게 아니라 거기다 이제 황지라든지 다른 약들하고 같이 해서 항상 먹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기록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이 사람이 옷을 먹었더니 좋더라라는 이제 기록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얘기하고 약간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봄에 보면 옷순이 나와요. 옷순이 나오면 그걸 우리가 먹어요. 그러면은 최고의 요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옷순이 나올 때는 불과 일주일 열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임금님도 먹기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만 있는 유일한, 다른 나라에는 구경하기 어렵고 우리나라에 있는 독특한 음식 재료 중에 하나인데요. 그거는 최고급 요리 중에 하나예요. 한번 먹어보세요. 그거 먹어본 사람들은 심지어는 온나무 있는 위치를 자기 자식한테도 안 알려준대요. 하도 맛있어서. 그리고 누가 알기 모르게 후닥닥 이렇게 들으면 그 정도로 맛있대요. 그러니까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른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여기 해당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근데 저는 이제 사담입니다만 저는 어렸을 때 참 많이 먹었어요. 마침 집에 온나무 이렇게 해서. 근데 나는 이제 집에서 흔히 먹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먹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대단한 귀한 음식 중에 하나였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기회 되면 봄철에 온나무 새순 나왔을 때 그걸 살짝 데쳐서 먹을 때는 아주 어린 거는 그냥도 먹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보통 일반 살짝 데쳐서 먹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걸 먹어보면 됐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사약노루 있죠, 사약노루. 사약노루가 옷순을 먹고 자라요. 그래서 똑같은 사약노루인데도 온나무가 자라는 데에 자라는 사약노루하고 온나무가 안 자라는 데 있는 사약노루하고 보면 효능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즉 다시 말하면은 온나무 순을 먹고 자란 사약노루가 최고의 효과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별주부전에 보면은 토끼가 토끼간이 최고다 해서 용왕이 거북이 보내고 하잖아요. 그 이유도 토끼가 옷순을 좀 그렇게 잘 먹어요. 왜 그러냐면은 토끼나 초식 동물들은 특징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풀이나 채소, 새순 이런 걸 많이 먹어요. 근데 대부분 채소나 이런 것들은 차가워요, 성질이. 자, 다시 말할게요. 초식 동물들은 대부분 풀이나 이파리 이런 걸 먹겠죠. 그러면 대부분 차가워요. 그런데 옷순은 뭐라고 그랬어요? 뜨겁다고 그랬죠. 온나무 자체는. 그러니까 항상 차갑게 먹다가 뱃속에 오면 돼. 그럴 때 뜨거운 걸 먹으면 소독도 되고 속이 많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사약노루라든지 토끼가 그렇게 좋아요. 옷순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굳이 붙인 얘기입니다. 별주부전이 어디 뭐 다 이야기죠. 근데 굳이 붙인다면 토끼간이 약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순을 먹은 토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사양로로가 좋은 이유도 오순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지 못 먹은 거는 효과도 없더라. 이런 이제 말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정리한 의미에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오딱을 먹는다. 우리 흔히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근데 오딱은 누구한테 좋아요? 열이 많은 사람 소양인한테 좋아요? 아니면 몸이 냉한 소민한테 좋을까요? 몸이 냉한 소민한테 좋고 또 체질 불문하고 술을 많이 먹어서 배가 차가운 사람한테는 아주 좋겠죠. 근데 좋다고 해서 뭐 어쩌다 먹는 게 괜찮은데 매일같이 계속 먹었다. 그럼 또 탈락했죠. 뭐든지 적당히. 내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뽀뽀를 하더라도 뽀뽀하면 기분 좋죠. 근데 하루 종일 뽀뽀해봐. 입 아파서 못해요. 하도 안 해봐. 그럼 하고 싶죠.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뭐든지 적당히 해야지. 좋다고 막 온나무 좋다고 계속 먹었다. 이러면 또 탈라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적당히. 그리고 또 하나는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여자들 중에 보면 냉대가 있다는 배가 차갑다든지 냉하다든지 또 남자들도 이제 술 많이 먹었다 이럴 때도 좋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차가워서 찬바람 불어서 이제 손발이 저릿저릿하다든지 이럴 때도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고를 때 먹으면 좋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그 옷 타는 사람들은 그 계란을 좀 같이 먹어주면 좀 도움이 좀 되고 그리고 먹어서 생긴 오떡은 3번만 고생하면 다 낫는다. 이게 좋지. 그렇다고 뭐 그 죽어도 안 된다. 안 되는 거고 어렸을 때 먹으면 평생 면역이 생긴다.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최소한 길거리 다니시면서 야외나 오딱이나 오토끼 이런 거 봤을 때 이런 사람이 먹는 게 좋겠구나. 알겠구나. 이런 걸 알면 좀 더 좋게. 물론 이제 최신에는 그런 거 됐어요. 옷을 처리를 좀 했어요. 그 옷에 안 타게 하는 옷나무도 개발이 됐어요, 현재. 그러니까 그거는 현대과학으로 됐으니까 이제 뭐 걱정하지 말고 그런 걸 먹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어쨌든 제가 오늘은 그 온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한 상식을 좀 풍부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강의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